관악 FM과 관악구청이 함께하는 협치 캠페인. 관악의 미래를 협치로 그린다. 관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든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협치로 더불어 함께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협치로 행복을 품는다. 우리가 만든다. 협치관악. 우리 손으로 가치 있는 가치를. 협치관악. 이 캠페인은 관악구와 관악 FM이 함께합니다.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봄바람이 불어온다. 눈꽃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것, 설렘이 반응을 한다. 봄이라기엔, 봄이라고만 말해버리기엔 너무 야속하지 않은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길섭에 우거졌던 노란 개나리도, 눈꽃 동굴을 떠올리던 우거진 벚꽃나무 가로수길도, 계절의 변화에 눈을 크게 띄우던 새하얀 탐스러운 목련도 나의 이 설렘 앞에서는 작은 지나침에 불과한 것을, 내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설렘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을, 나의 이 떨리는 마음을 봄이라 말하려 한다. 그러므로 나의 봄은 설렘이다. 그 설렘으로 여는 오늘, 그리고 월요일의 만남. 오늘 만나는 설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을 몽땅 남김없이 다 드릴게요.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잊혀져 간다. 멀어져 간다. 먼 날 생각날 사람 너야. 사랑이란 건 잊고 살지만 지난 사랑에 그대가 생각이 나. 사랑한단 말 못하고 떠나는 바보. 세상에 그러는 바보가 어딨어.
좋아했는데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잊혀져 간다 멀어져 간다 먼 날 생각날 사람 너야 먼 훗날 생각나는 사람 너야. 정말 여운이 지는 그런 끝 가사였어요. 눈꽃 동글 눈꽃바람 정말 어울리는 주말이었는데 눈치 없는 봄비가 조금 방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훈의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들으면서 2021년 4월 5일 식목일이죠.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도 함께 계시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제일 먼저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는 저희 골수의 청자 항숙경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기원 시인께서도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고요. 이름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와 계시는데 인사 나눠주시면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라디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정말 봄비가 많이 와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벚꽃들이 정말 만개했는데 벚꽃들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날에 이렇게 잠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나가는데 비바람에 함께 이렇게 벚꽃잎들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요?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아깝기도 했지만 다음날 일요일에 되니까 오후에 화창해졌잖아요. 정말 눈부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눈꽃바람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비가 왔었고 그리고 바람이 조금 부니까요. 바람결에 따라서 벚꽃이 막 휘날리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운 벚꽃, 그러니까 눈꽃비라고도 하잖아요. 같이 맞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 지내면서 많은 분들 생각도 많으셨을 것 같고 오늘 또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 날은 어떤가요? 식목일 날은 대부분이 보면 나무를 심는 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집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가 열리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작은 어떤 시작하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서도 마찬가지고 텃밭에 포도나무를 심는 그 마음이 또 조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4월 7일 보궐선거 있죠. 보궐선거 있어서 아마 출마하시는 분들도 정말 피치를 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신 있는 그런 한 표 발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그런 1년 보궐선거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저희 봄이 되면 저희 봄 노래 들을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봄 느낌이 나는 이렇게 봄 노래 그리고 가사말에 봄이 같이 계속 들어가 있는 노래 이런 노래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노래뿐만 아니라 오늘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올림픽대로를 전 지나오거든요. 올림픽대로 지나오는데 갓길에 정말 노란 개나리가 좀 피어 있는데 그 노란 개나리도 조금씩 져가고 그 개나리 꽃 사이로 이렇게 초록빛이 되기 전 연두빛에서는 초록빛으로 좀 더 간 그런 이파리가 정말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쁘다라는 말이 눈이 저절로 그냥 그 개나리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이크 커버를
지금 저희 골수 애청자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마이크 커버가 제가 항상 레드 빨간색이었잖아요. 자, 개나리가 생각이 나서 저희 오늘은 노란색 커버를 해봤습니다. 개나리와 함께하는, 어찌 보면 이 마이크 개나리 같지 않나요? 주말 내내 비가 와서 만개한 벚꽃들이 다 떨어지는데 아까워서 혼났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골수의 청자 황숙경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어제는 지나가는 봄을 담으려고 집 앞 양재천에 나갔었네요. 역시나 봄비에 반은 떨어져 버린 벚꽃잎을 들여 밟으면서 오랜만에 산책을 했어요. 왜 이리 봄은 스쳐가듯 빠른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벚꽃잎을 들여 밟으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봄을 담으려고, 참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분이시기도 해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황숙경님께서 인사 나눠주신 분, 자, 광섭 다니엘 김님,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김천명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자, 부산의 해운대 지킴이 김성근님,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봄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요. 저희 해운대 지킴이 김성근님, 해운대의 봄, 지금 한번 저희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해운대에는 벌써 벚꽃이 너무 만개해서 지금쯤은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김원태님 함께 시청하고 계시죠. 자, 봄이 그런 생각,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봄이 이상하게 올 봄에는 주말마다 비가 내리잖아요. 마치 이거 심술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주말만 되면 비가 내려서 왠지 이렇게 산책하는,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은근 쌤통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얄밉기도 하시죠? 근데 그런 비 때문에 아마 추억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번 수요일 때문에 이번 수요일 보건선거 4월 7일 출마자들 정말 중요한 그런 주간이죠. 각 지자체에 1년이 달린 그런 주간인 거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표현 조금 전에도 제가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각자 참여를 많이 했을 때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참여를 모두 해서 정말 소신 있는 투표 참여, 그래서 소신 있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꽃은 피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소신 있는 그런 선택으로 그런 소신 있는 당선자가 나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감성이 녹고받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 스팟방 가나게 FM 라디오에서 사연과 신청곡 또는 책향기 출연 신청, 직접 전하지 못할 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불편하실 때 있죠. 그럴 때는 010-5297-204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문자 사연 소개와 신청곡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청곡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부득이 저희 라디오의 어떤 분야가 이렇게 교양 문학 쪽이다 보니까 트로트는 사실 선곡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7080부터 시작해서 발라드, 댄스곡 함께 저희 서창호 PD님 자유롭게 선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저희 라디오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뿐이 아니죠.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도 함께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들고 나왔냐면요. 저번에 제가 2년 전쯤에도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매월 저희가 책이 바뀌다 보니까
책을 소개해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 청취자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실까? 이 책을 소개해드려서 어떤 반응들이 오실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늘 고민이거든요. 근데 항상 너무 감사하게도 책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그 책을 구매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더 소개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책 뭐 고맙다 뭐 등등의 이런 반응들 보여주시는데요. 이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그냥 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책을 저희가 서창호 PD님과 함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책 함께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책도 저희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의 저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좀 제목에서부터 조금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자,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관계 심리학 도서예요. 장미주의 책향기. 내 눈길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의미다. 내가 괴로운 건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등등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적인 것을 어쩌랴. 그런 생각이 다소 병적으로 기울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상처받고 나만 외롭고 나만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 가엾은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대로 자기 혐오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역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 피해의식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내 사랑나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서 조금씩 공감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쉽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내 어깨에 진 짐만 가장 무거운 줄 안다 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저자가 바로 정신과 전문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많은 마음이 아픈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쓰신 책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고 심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인데요. 상처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죠. 어떤 이렇게 심리 학문으로 가보면은 상대적인 어떤 방향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먼저 못하고 내 중심적인 내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옛날에 공부했을 때 성선설과 선악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인간은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본디 악하게 태어났지만 선을 추후에 배운다. 뭐 이런 선악설과 선선설처럼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의미다.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단정을 해놓고 근데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성격이 원래 이런데
왜 내 성격에 이렇게 뭐 자극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항상 자기 자신한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고 자체가. 그래서 제목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마 자신의 어떤 건강한 까칠함, 그래서 건강한 사고력, 이 부분을 아마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우리 더 만나보기로 해요. 우리가 자신만 더 상처받는다고 여기는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치도 한몫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상대방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치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그런 기대치가 채워지는 일은 거의 없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내 욕구와 기대치를 알아서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가 날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구를 헤아리고 내 기대치를 채워줄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다. 상대방의 욕구보다는 내 욕구가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나마 우리 인간의 뇌 속에 태생적으로 공감 신경세포가 있기에 이 정도라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맺혀 내 사랑.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사이클. 자,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한몫한다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보는 게 아닌데도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공감이 그냥 무조건 동행이 되네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가 높게 되면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라는 우리 흔한 그 말씀처럼 맞는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 흔하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려를 해주다 보면 그 배려가 곧 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무엇을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응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어서 전에도 이렇게 하니까 됐었어, 전에도 이렇게 해줬었어 하는 그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더 실망을 나중에 추후에 안기게 되는 어떤 그런 욕구 또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간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대도 그렇지만 또 인간의, 이 책에서 보면은 인간의 뇌 자체가 자기한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기대를 하게 되고 또는 기다리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욕구보다 내 욕구가 더 먼저인 것이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그 감정을 서로 동행하는 이 기능이 있기에 그나마 괜찮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조금은 이런 심리 도서들이 어려운 거는 같지만 그래도 맞아,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작은 공감을 또 불러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양창준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자, 여기에서 그 까칠함, 건강한 까칠함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내 의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 대한, 내 말에 대한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남들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만 받는 배려가 아닌 내가 베푸는 배려. 그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켜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켜라.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가 순간 흐려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죠. 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자신을 위한 까칠함이기도 하고 상대를 위한 까칠함이기도 한 그 까칠함을 우리도 건강한 까칠함이라 생각하면서 자, 다음 주에 저희 양창순 박사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저희 책 소개하는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박미주 책향기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에서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주말 내내 내린 비가 예쁘게 핀 꽃들을 다 떨어지게 하네요. 아까워서 이를 어째요? 중2인 딸아이와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햇빛이 나자마자 친구들과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안 놀아주는 거예요. 별 수 없이 혼자 가디건 하나 걸치고 마을 산책로를 걷는데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혼자 걸어도 그 나름대로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예쁜 봄 되세요. 고양시에서 김정은 님이 보내주신 꽃 소식이네요. 이럴 때 좀 서운하죠. 네, 남편분이 되게 안 계셨나 봐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중2 정도면 아이들끼리 만나서 놀 일이 너무 많은 그런 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엄마랑 놀아줄 수가 없죠. 근데 또 이렇게 이럴 때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꽃 구경하면서 산책해보면서 생각하면서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오랜만에 오신 박윤선님께서 하이 반가요. 컴퓨터로 보니까 더 생생하네요. 라고 하면서 라디오 동행해 주신다라고 여기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훨씬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또 괜히 또 잡티까지 보게 될까봐 그런 또 걱정이 듭니다. 자, 김원태님께서 상쾌한 노래를 차 한잔 함께 하고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전재민님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자, 오후에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 오후에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듣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로 옆 동네 사는 친구를 매일이 멀다 하고 만났었는데 조심한다고 계속 못 만나다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설레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봄 닮은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나가야겠어요. 아마 제 친구 깜짝 놀랄 거예요. 미니야, 잠시 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하시면서 은평구의 남상아님, 미니씨 잘 만나시고요. 그래도 마스크는 꼭 잘 하셔야 되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사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심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거리두기를 스스로들 하고 있다 보니까 못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어제였던가요? 어제 이렇게 잠깐 그 너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그 서울시 출마자께서 종로였던가요? 정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선거송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많이 걱정됐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백신 접종 시작하고 사실은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럴 때 하나가 되어서
종식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참여하는 그런 민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종식을 빨리 기다리는 마음만큼 우리가 참여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주셔야지만이 저희도 모든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기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정말 많은 분들 소상공인들 애쓰고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 쪽의 아티스트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는 정말 청취율이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대상들만 지금 출연들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종식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정년 퇴임 후 할 일이 없다며 의기소침하시던 친정아빠께서 취업을 하셨대요. 취업을 하셨다고 얼마나 신나시던지 아빠의 근무지를 여쭤봤어요. 영등포의 유료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며 요즘은 주차장 관리도 경쟁이 치열하다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딸 자식의 마음인지라 33년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며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이제 좀 편히 놀러도 다니시면서 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부지런한 아빠의 성격에 너무 무료하신지 퇴임 후 계속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아빠의 성격을 엄만 뭐라 하시면서도 걱정이 되시는지 코로나로 불안한데 꼭 저렇게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 투덜거리시면서도 아빠를 일하시는 곳을 좀 가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유부초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도시락을 준비해 아빠의 근무지를 가보았어요. 화들짝 놀라신 아빠는 마침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가 많으니 주차를 도와주시면서 저더러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무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인데 한평 남짓한 아빠의 주차장 관리실엔 아빠의 낯익은 물건들이 여러 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무료하셨는지 이 직장을 얼마나 좋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걱정을 하시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근무 환경도 좋고 힘들지 않으시니 너무 걱정 마. 아빠의 점심을 자주 준비해서 와야겠어요. 행복해하시는 아빠 얼굴에서 전 이미 조금씩 아빠가 힘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산에서 고영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효녀사요. 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연들이 점점 이런 가정들이 이런 사연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저희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4월 7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로 소신 참여해 주셔서 우리 동네 일꾼 직접 뽑아주세요. 벚꽃이 절정인 주간입니다. 눈에 많이 닿는 아름다운 주간 되세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